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아니 사실 필요 없을 때도 나를 불러줘. 나는 너를 친구라 불렀기에 친구에게 말하듯 나를 불러줘.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아니 사실 필요 없을 때도 나를 불러줘. 너의 발걸음마다 너의 숨자락마다 함께하는 나를. 네가 모두 잠든 새벽에 말을 건네도 불안함에 눈물로 말을 건네도 그게 언제든 어떤 상황이라도 너에게 난 항상 열려 있으니.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아니 사실 필요 없을 때도 나를 불러줘. 너의 발걸음마다 너의 숨자락마다 함께하는 나를. 네가 모두 잠든 새벽에 말을 건네도 불안함에 눈물로 말을 건네도 그게 언제든 어떤 상황이라도 너에게 난 항상 열려 있으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나 그 어느 때라도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네가 모두 잠든 새벽에 말을 건네도 불안함에 눈물로 말을 건네도 그게 언제든 어떤 상황이라도 너에게 난 항상 열려 있으니. 항상 열려 있으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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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유가 초대한 손님입니다. 네, 여성 긴급 전화 1366의 전국협의회장 김성숙 드로스트 수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유 타이틀은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인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신부님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죠. 사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 수녀님들의 아마 모토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우리 김성숙 수녀님 속해 있는 수도회와 관련이 있죠. 네. 네. 그 말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 저희 창립자 성요한 에우데스 신부님의 말씀이십니다. 저희 수도의 역사는 38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그 생명을 이끌어내고 구원해내고 보호하는지 그런 가치와 철학과 수녀원의 비전과 또 모토입니다. 네. 자, 그 잃어버린 단 한 마리 양을 소홀히 하지 않는 단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수녀의 창립 정신에 따라서 수녀님들이 주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네.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 여성 긴급전화 1366 수녀님이 지금 전국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성 긴급전화, 뭐 가정폭력이나 어떤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전화는 사실 뭐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수녀님이 그것을 맡고 계시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1366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면 1년 365일 하루를 더해서 1366이라는 특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의외로 교회 내에서는 1366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5개 교구가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 또 수원, 춘천, 제주, 전주 이렇게 교구가 마산교구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폭력 피해 여성들이 긴급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긴급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네. 각 뭐 시군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네. 거고요. 수녀님들이 하고 계시는 곳은 지금 제주교구 여성긴급전화 제주센터와 강원센터 두 군데에서 수녀님들이 그렇군요.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가정 폭력하고 수녀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수녀님들이 네. 가정 생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만 하실 것 같은데 이 폭력적인 그런 상황에 수녀님들이 과연 대처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걱정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멋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폭력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녀님 이렇게 폭력적인 분들 만나면서 가해자들 만나고 싶지 않죠?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모든 관계는 서로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깊게 보게 되면 그분의 삶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란 말, 피해자란 말 개인적으로 되게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해자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다운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폭력 피해자들 또 가해자들 함께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이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길이 마치 저의 숙명처럼 사명처럼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 폭력의 어떤 우리가 뭐 가해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남편들, 네. 남자들도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네. 피해자다. 네. 뭐 그들도 어린 시절에 그런 폭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을 때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 자체가 뭔가 네.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 수님들이 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겠네요. 네, 또 영적으로 또 사랑을 정말 살려고 투신하는 수님들의 삶 안에서 그들에게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네. 수님들이 이런 또 1366 네. 를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수녀님께서는 그럼 1366 전화랑 그 가정폭력 상담을 사목 활동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착한 목자 수녀회는 여성 폭력의 전문 네. 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 하는 일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 네. 한부모, 미혼모, 우리가 얘기하는 미혼모, 지금 비혼모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주 여성들, 그리고 가출 청소녀들 네네. 이렇게 여성 권익 활동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저희 착한 목자 수녀원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녀원에 입회하기 전까지는
그 미혼모 상당히 터부시하게 됐고 네네네. 성매매 피해 여성들 또 가정폭력 피해자조차도 상당히 아주 고루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회적 네. 그런 편견과 함께 네. 맞서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깊게 온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네.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20년 동안 430만 건 네. 피해자들 신고 접수가 있었었고 또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이 11만 명 이상이 저희한테 구조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18개 센터에 400여 명의 위기 개입 전문 상담가들이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밤낮 없는 그 새벽에 맨발 벗고 뛰쳐나오는 그런 여성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20년의 역사가 과연 하루하루가 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성폭력이 어떻게 보면 최보로 약간의 DMZ 같은 네네. 응급실 같은 곳에서 많은 여성들을 보고 그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1366의 초기 대응 네네. 개입 기관입니다. 네. 네. 아직도 가정폭력이 이렇게 많구나.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데, 실정 씨는 여자와 북어는 뭐 사흘에 한 번씩 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들어본 적이 네. 있죠. 사실 저희 네. 어린 시절에는 네. 굉장히 이제 많이 그런 회자가 됐었고, 네. 굉장히 그런 이야기하면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여성 어떤 인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의식들이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가정폭력이 네. 많이 있는지, 과거에 비해서 뭐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가정폭력 처벌법이 200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가족 폭력은 가족 보호 사건으로 지금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네. 상당히 처분이 약하죠. 그리고 그 가정폭력의 증가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여성 권익이 향상이 됐고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의식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율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정신이 많이 성장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가족사의 비밀처럼 가지고 있던 것이 신고하면 내가 남편을 어느 정도 처벌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하는 의식 변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20대, 30대 자원봉사 여성들하고 함께 일했었을 때 네. 신부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여성 권익에 대해서 성폭력에 당했을 때 이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네, 뭐 이렇게 말을 네. 못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군요. 네, 가정폭력 네. 피해자들도 역시 예전에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폭력을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공영방송이라든가 네. 또 주변의 지역사회에 상담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의식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과거와 이제 현재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폭력의 어떤 발생 빈도 이런 건 좀 비슷할지 몰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해결해 네, 가려고 네, 하는 네. 그런 의식이 높아지다 네. 보니까 실제로 통계상 숫자는 또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겠네요. 네, 증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정폭력 피해를 처음으로 당하는 숫자들이 40%에 육박하고 네. 국내에서도 조사에 따르면 20%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감추어졌던 운둔되었던 사건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기의 생명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의식의 변화, 성장인 것 같아요. 가정폭력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 네. 나이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여러 유형의 가정폭력 사례를 봐오셨을 텐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희가 1년에 1366에 긴급 보호를 하시는 분이 6,500명 정도가 돼요. 긴급으로. 네, 그 아동과 어머니들이 네, 네. 그리고 그 폭력의 유형은 네. 지금 저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정폭력특별법 산하에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 유입률이 한 55%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가 13% 정도 아, 네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가 한 3%
그리고 외도라든가 디지털 성범죄, 뭐 데이트 폭력 같은 네. 경우가 한 7% 정도가 네, 돼요.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가장 일반적인 가정 폭력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로 정서적인 폭력, 또 겁박, 협박, 조종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체적 폭력 네.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이 때 구타를 하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가정 폭력 안에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외도라든가 네. 또 부부관계의 어려움 이런 네. 분들 때문에 이제 가정 폭력의 유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네. 폭력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네, 많이 보여지는 거네요. 네. 피해자가 이제 1366을 뭐 알고 피해 신고를 하면서 이제 도움을 청할 텐데 네. 딱 전화기를 들었는데 이 남편이 이걸 알면 나를 더 때릴 텐데 네. 이런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수화기를 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끊어진 전화가 와요. 네. 매일 아. 2번 하고 네.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기다리다가 똑같은 번호로 다시 끊어진 전화가 또 와요. 이건 어떤 사인으로 저희는 네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별일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연극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남편이 받으면 전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구니라고 네네. 엉뚱한 사람 이름 대기도 하고 네네네. 왜냐하면 옆에 가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 어떤 에너지들, 네. 그리고 긴장된 목소리, 그거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아까 네. 오늘 아까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라고 네. 얘기할 때 너머의 숨소리조차 네. 내가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네. 내담자의 숨소리 그리고 상당히 어려워서 긴장돼서 제대로 자기 이야기 하지를 못할 때 숨 한 번 크게 네. 내리시고 천천히 두서없이 이야기하셔도 저희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내세요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피해 여성이 전화를 걸어오면은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는지 네. 그 이후의 조치는 네. 네, 우선은 안전 확보를 해요. 그 네. 예를 들면 지금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보고 네. 가해자가 당신 옆에 있는지 또는 아이는 괜찮은지 네. 그래서 주변에 당신을 구조해 줄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할 수 있게 하는지 아. 그리고 우선은 안전한 공간으로 피신하라고 해요. 이것이 위기 상담의 매뉴얼이에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긴급하게 경찰을 호출해서 같이 가고 가해자와 분리시켜서 저희가 현장 출동을 가서 네네. 그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저희가 긴급 구조해요. 근데 상담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네. 이제 전국의 조치도, 네. 현장 출동을 저희 강원센터가 1위예요. 24시간 저희 출동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출동할 때 경찰을 네, 네. 대동해서 가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을 저희가 모시고 와요. 가해자는 긴급 조치로 통해서 경찰이 구속시키고. 네. 자, 만약에 이제 분리를 해서 그 남편이 구속되면 상관은 없지만 집에 있는 경우는 그 여성이 어떤 안전한 데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긴급 피난처 그렇게 부르나요? 네, 네. 그런 곳이 뭐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지.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남편으로부터 또 비가시 폭력을 다 네. 당해서 네네. 재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올해 2021년 1월부터 상당히 치안법이 강해졌죠. 네. 가정폭력법. 그래서 현장에 경찰분들이 나가셔서 긴급 조치하고 그다음에 임시 조치로 분리를 하게 되고 네, 네. 피해자들이 난 집에 있고 싶다라고 하면 남편을 보호 조치, 구속시키는 아주 처벌법이 네. 좀 강해졌어요. 그게 네. 올해부터 네. 시작이 된 네. 건가요? 네. 그래서 가정보호 사건이 상당히 좀 크게 네. 경찰이 치안, 자치경찰 생기면서 이렇게 좀 강화가 네. 된 부분이 중에 하나고요. 이분들이 우선은 긴급 구조되어 있으면 저희 기관에 일주일 정도 좀 머물 수 있으세요. 네.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그동안에 당신의 삶을 좀 이렇게 좀 내놓으시기도 하시고 네, 네. 또 어떻게 살 건지 많이 고민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분한 이야기가 하고 다시 귀가하겠습니다.
힘듭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00% 네, 네.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저 가정은 돌아가면 안 되는데라고 네. 할 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되돌아가셔서 다시 죽음으로 네.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면 네네. 회한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때 더 강력하게 말렸어야 가면 되는데. 죽습니다. 또는 당신이 가해자가 돼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발적으로 또 네. 할 하지 수도 못했을까라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생길 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가시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자기 네. 역량 강화도 될 수 있고 또 주거 지원도 받을 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과 함께 비밀 전학도 되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저는 이혼보다는 폭력 가해자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나라에서 단단한 복지정책 시스템 안에 되어 있으니까 네. 그곳에 와서 좀 당분간 쉬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2의 자기의 삶, 어떤 희망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히 요즘에 데이트 폭력범 네, 네. 그 피해자들을 또는 또 스토킹 피해자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긴급 보호를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료 또 법률 또 수사 이렇게 네. 그런 긴급 피난처는 외부에 사실 알려지지 않아야 비공개 되는 거잖아요. 시설입니다. 근데 네. 혹시나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1366을 아시는 분들은 피해자들은 다시 오시지만 가해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절대로 절대 알려지지 극비로. 않습니다. 안전하게 네. 보호받을 네. 수 있는 공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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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해자도 네. 저희가 소위 가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네. 피해자였고 일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시고 또 그 변화에 대해서 되게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아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현실적인 상황상.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같이 따라가 주시나요? 그 과정 속에서는. 20년 동안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다 보고 네네. 건강하게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네. 금방 피해자가 돼서 다시 와요. 네, 네. 그리고 더 전에보다는 강력하게 변화돼서 변종돼서 돌아오는 네. 안타까운 상황을 봐요. 그래서 네. 여성가족부가 많이 고민했어요. 현장과 함께. 그러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가해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네, 네. 소위 이야기하는 95% 이상이 나의 배우자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데 이들한테 희망과 치유가 있다면 네. 너는 가해자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라는 것보다도 이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우선은 법령으로 가정보호 사건이 떨어지면 40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끔 법적인 네. 제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또한 피해자였고 나 또한 다시 건강한 가족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네. 당신들이 상당히 회복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네, 네. 네. 수현님이 직접 그 가해자들하고 면담도 많이 해보셨나요? 1366에서는 100% 피해자들만 지원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소위 말하는 쉼터에서 일했었을 때 가족 치료를 네. 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초창기에는 2000년도 초반에는 저를 막 협박하기도 하고 아유. 죽이겠다 하고 하기도 하고 시내에 나타나면 칼부림 나는 줄 알아라라는 아이고. 엄청난 말들을 들었었을 때 저는 그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와. 그 너무 두려움에서 나오는 공포의 마지막에 어떤 소리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손을 그냥 꽉 잡고 다시 한번 내가 장모님처럼 해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가족치료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남성도 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몇 케이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네, 네. 가족 체계가 변할 때 네.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 치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처벌을 하고 단죄를 할 수 있지만 네. 수녀님이나 수녀원에서는 또 이렇게 인도를 같이 해줄 네, 수가 네. 있는 거네요. 네. 되게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네. 그래요.
저희 뭐, 지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녀님, 가해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그만두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네,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지금 많이 훌쩍 지나고 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가다 보니까 그 말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네. 사실 수님 얘기 듣고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해 폭력적인 남성에 네. 대해서 막 분노 같은 게 막 생기는데 네.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물론 종교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그게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렵잖아요.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착한 목사님들은 주로 남성들을 가해자로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뭐 성매매도 그렇고 이 네. 가정폭력도 그렇고 또 네. 가출 청소년들도 어디 나가서 뭐 임신해서 뭐 그런 곤란,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남성인데 제가 그래서 수녀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남성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네. 무의식적으로 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폭력 피해 여성들하고 있으면 남편들을 보고 싶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제 주변에 건강한 남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실수했고 사업에 망했고 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와 다투고 또 욱하는 성격에 네. 한 대 때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그리고 그분들의 변화되는 어떤 기적 같은 드라마가 네.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때는 되게 그 감동의 몇 배.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 가해자를 우리가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수용은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성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선입견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빠와의 이런 대화를 네, 많이 네. 하게 될 때 저의 어떤 그 남성들에 대한 편견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수님 말씀처럼 사실 주변에 건강한 그 네. 남성들이 또 많이 네, 네. 있고 좋은 관계를 맺는 훈련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꼭 남성에게만 그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좀 잘못된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함께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아까 이제 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남편과 네. 분리돼야 되는데 독립하기 어려운 여성들,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용기를 못 네. 내는 여성들도 많거든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우선은 저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네. 또 의료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이분들이 보호시설에 즉 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거기서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럼 거기와 연결된 곳에 취업을 신청한다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자립을 하거나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성가족들 각 지역에 각 지방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에는 수도권 지역에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이 폭력 피해 가정들을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하는 고민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제가 소속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폭력 피해 가정폭력만이 아니고 성폭력, 성매매, 이주 여성들조차까지 네. 그들한테 긴급 주거 지원비를 네, 지금 네. 큰 돈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도지사님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주거가 안정되는 거 네, 중요하고 네. 그다음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또 네. 계속 주체적으로 살아갈 경제 수 활동을 있으니까.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런 자격증 취득도 도와주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제도가 잘 돼 있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정보 네. 또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만 네, 네. 어머니들이 이 폭력 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기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심의를 많이 요청을 해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해주고 계시니까 그럼 그 주민등록번호도 바뀔 수 있다. 네. 처벌법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기소율이 5%밖에 되지 않아요. 아.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네, 네. 이거는 처벌법보다도 가족 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다른 선진국가 끊임없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내놓을 네, 때도 네, 네. 처벌법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음. 올해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됐죠. 처벌법이 네. 가정폭력법보다도 네. 훨씬 강하게 됐단 네, 말이에요. 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 안에 너무 손방망이 처벌을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끊임없이 여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저희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처벌법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건 아직도 네. 갈 길이 그렇죠. 멀어요. 네, 네, 네. 어떤 그런 법의 형사적인 그런 문제에서 법의 네. 처벌이 사실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의 예방 효과, 교육 네. 효과도 있잖아요. 네. 처벌이 너무 약하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네, 경향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런 처벌은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66에서 가정폭력 말고도 이제 다른 유형의 폭력 신고도 네. 네.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또 신고가 들어오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특별히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 네, 네. 유포하고 네. 협박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삭제 지원하게 네. 되고 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아하. 수사 또 의료 잘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네. 저희 1366에 유입되는 전체적인 전화는 가정폭력이 많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성폭력. 또 데이트 폭력, 네. 특별히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와서 상당히 많이 출혈을 당하고 그랬을 때 아유. 저희가 한 달 동안 돌봐드리면서 다시 일었었을 때 데이트 폭력 때 벌써 폭력의 조짐은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조금 집착하나 보다. 조금 더 나를 사랑하나 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네. 이건 분명히 가정폭력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렇죠. 넘어가는데 이어지는. 그럼. 네, 그래서 성폭력, 특히 데이트 네. 폭력은 평상시에 보여지는 행동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라. 네. 관심을 갖고 또 세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폭력 피해자들을 대우할 때 저희는 최고 큰 덕목이 민감이거든요. 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아주 그 키워드를 잡아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네. 폭력 피해자들한테 저희는 깨어있는 것, 네. 또 관찰하는 마음, 세밀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데이트 폭력에 관한 그런 방송을 제가 본 적이 네.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애초에 사귈 때 특히나 여성들은 좀 남성들을 좀 민감하게 살피는 네, 네. 그런 좀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더 관계가 깊어지기 네. 전에 이 사람의 폭력 성향이 있는지 뭔가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그런 거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을까요? 이거 선생님? 근데 그 부분이 정말 교육이 네. 필요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게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평소에 민감하게 네. 알아보고 교육을 받고 또 이거구나라고 그렇지. 알아챌 수 있는 사랑이 그게- 아니라 집착이고 네, 자기 네. 욕심이고 소유욕인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교육을 네. 좀 성교육과 함께 그런 네. 사랑학도 좀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학교에서도 요즘에 네. 네. 초등학교부터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많이 네. 해요. 네, 네.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네. 특히 노라고 할 때 정확하게 노라는 메시지를 네, 네. 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보호권을 그렇죠. 네.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좀 많이 시키죠. 네.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사실 우리 가정폭력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후에 어떤 그렇게 뭐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교육 중요하고 네. 교육을 네. 한다면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네.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올해 2월 달에 그 교황님이 네. 말씀하셨어요. 1년에 너무 많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네. 네. 이거는 교회가 방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계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냈고요. 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자라는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저희가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폭력에 대해서 좀 둔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에 대한 민감성,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것, 네. 관심.
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그 폭력의 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게 네. 바라보고 도와줘야 된다. 네, 사랑과 어떤 배려 네. 이것만이 그 사람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이분들이 내 삶을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네. 그런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군가로부터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네. 그래서 저는 폭력 피해 약간의 수치심보다도 내가 용기 있게 발언을 할 때 자기 인생이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것만큼 네. 전문기관에 좀 지원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말씀 이어서 네. 아까 그 유정 씨가 노래한 제목도 나를 불러줘. 네. 그렇죠? 영어로 call me. 네. 네. 콜이 전화라는 Call me, 뜻도 call me. 있으니까 맞아요. 수님이 네. 그 1366 전화 문제 있을 때 안심하고 전화해라는 네. 그 메시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가정폭력 또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분들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변에 외롭고 또 힘겨운 여성 문제 또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24시간 저희는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혼자 냉랭한 마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희 1366 전국에 400명의 상담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반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바로 지금 1366을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것이 뭐 집안일이다, 남에게 알리는 게 부끄럽다, 뭐 이렇게 해서 혼자 감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우리가 힘들 때 하느님께 있는 힘을 다해 매달리는 것처럼 1366 번호를 기억하시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우리 트러스트 수녀님 같은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를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 받으시는 분들 혹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1366에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주변에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김성숙 트러스트 수녀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oy sigue habiendo mujeres que sufren violencia, violencia psicológica, violencia verbal, violencia física, violencia sexual. Es impresionante el número de mujeres golpeadas, ofendidas, violadas. Las distintas formas de malos tratos que sufren muchas mujeres son una cobardía y una degradación para toda la humanidad, para los hombres y para toda la humanidad. Los testimonios de las víctimas que se atreven a romper su silencio son un grito de socorro que no podemos ignorar.